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지금 저희 심통놀이터고요. 여기까지는 심통을 꿈꾸다에서 심통놀이터 안에서의 놀이 영상이라든가 아들하고 같이 지내는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에 작년도에 그 서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생활글을 공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렸었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좀 들어봐 주세요. 2017년 서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생활글 공모전, 장애인 가족과 이웃 이야기라는 주제가 있고요. 제가 쓴 작품명은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애 운동가들은 자신이 직접 느끼는 고통에서 운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제게는 초등학교 5학년 통합반에 다니는 외아들이 있고 그 녀석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2급의 아이입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글을 통해 내 가족을 포함한 장애인 가족들이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한 가지 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상기한 마음을 실체적으로 만들 방안을 설계한 것을 다른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가족들 대부분의 경우는 매우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악화일로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고 그 순환은 더 악조건으로 이어지는 매우 불행한 현실이며 그러다 보니 연일 이어지고 격해지는 시위와 투쟁은 장애 운동가들의 삶의 목표일지는 모르나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라고 했던 기대도 다른 분야의 힘에 밀려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고 운동가의 기운은 서서히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한 장애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작은 구성원인 자로서 선배 장애운동가님들의 노고로 이룬 성취가 크고 그 혜택을 지금 제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밝히는 생각이 그분들도 아실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제 생각이 저 혼자만의 몽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가졌으면 한다는 그 한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장애에 대한 지원을 이하의 글에서는 복지라는 말로 쓰려 합니다. 복지란 한자로 복복자와 복지자 이렇게 두 글자를 사용을 해서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복지자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뜻이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따라서 복지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즉 천부, 하늘이 부여해주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복지가 사실상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나 누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당연한 권리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비장애인에게서 그들이 내는 세금을 공짜로 가져가는 사회적 실패자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하나요? 왜 우리는 관공서에 몰려다니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왜 대체 앞에만 서면 그들 앞에 불쌍한 사람으로 눈물 지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앞에서 당당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해져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도 당당해져야 되고 그 가족도 현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현 상황에 당당해져야 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그리 부끄럽습니까?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면 당신은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과 또 당신들은 당당해져야 하며 당당히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요구의 자리는 즐겁고 환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성취를 이끌어내는데도 더욱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그리고 그 장래가 이제 걱정되는 제 아들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당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그리고 또 비장애인, 장애인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고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이름을 저는 자력심통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력심통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통합반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들하고 비장애인인 저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불안한 점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여기서 이제 자력심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앞에 자력은 스스로 자자와 힘력자를 사용을 해서 스스로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뒤에 심통이라는 거는 제가 뭐 놀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심통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었는데 심통이라는 말은 마음속 안에 걱정을 덜어내어서 마음을 맑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력심통이라 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걱정을 덜어내어서 마음을 편하게 맑게 하자 그런 뜻이 되겠죠. 잠시 장애의 범주를 벗어나 일반인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는 없겠지만 사실 요즘 뉴스에 보시셔서 아시겠지만 비장애인이 인간적으로나 심정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순박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이나 심정적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사람에 더 가까운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시면서 제가 전하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뭐 자력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진 자력 심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자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또 마음이 맑아지려면 마음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글을 써놨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이며 국민에게는 기본권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월권적 지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당당히 그들 앞에 서야 하고, 그들도 우리를 포용하지 않으면 도태의 길을 가게 됨을 알게끔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자력 심통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다고 글에 적어놨고요. 이제부터는 제 생각인 자력 심통, 즉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겠다라고 글에 적혀 있어요. 당당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한 힘을 가지려면 그들 이상의 힘을 가지면 됩니다. 웃으시겠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면, 특히 성년자녀의 취업과 관련된 부모님이시면 다시 여쭙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정말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무엇이건 할 수 있나요? 저는 올해 초부터 저와 제 아들, 그리고 그 외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모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할 여지가 없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덜컥 사고라도 생기면 온 가족이 몰락하는 일이 생길이라는 걸 그들도 알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장애와 관련 없이 전체적인 틀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된 원인, 즉 돈 문제죠. 그거를 바로 주거, 즉 사는 곳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을 액수로 평균을 내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통장에 몇 억씩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의 지배에 있다면 적어도 억대 재산가일 것입니다. 이렇듯 주택, 특히 아파트라는 재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은행에 빚을 지고 그것을 걱정하고 정작 자신이 남아있는 미래에 얼마나 불행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로 밀어놓는다, 그런 이야기가 됐죠. 바로 이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건 어디에 집이 한 채가 있건 내가 사는 공간에, 내가 누워있는 공간은 채 한 평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은행에 빚을 지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을 저는 주목해 서울 등에 거주하는 장애 가족과 그 가족의 친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공동체를 지방에 구현한다면 아파트에 현금이 묶이는 현상을 막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생긴 여력을 모은다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례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지방으로 가면 당연히 지방정부는 늘어난 학생에 맞춰 학교를 지을 것이고, 특수한 학생이 많으면 특수학교를 짓겠지요. 그걸 지방에서 사람 구경도 잘 못하시는 노인분들이 반대 농성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단체 행동을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사회에 맡기기 불안하니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라보신 적 있으시죠? 무엇이건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시설관리 업무를 보던 사람입니다. 흔한 대학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만큼은 지금과 같은 농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농성 중인 분들은 자기만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 호소를 모두 들어줄 국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절박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가를 비롯한 조직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말입니다, 위에 말한 직장을 올해 5월 말에, 작년에 썼기 때문에 올해 5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7년도 5월 말일자로 그만두었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적은 책도 내보았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 생각에 대한 사회의 대답은 냉소적입니다. 그 대답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작년 2017년도 가족지원센터에 제출했던 글인데요. 사실상 글이 너무 센 면도 있고, 아직 사회적으로 제 생각이 가서 닿지가 않기 때문에 허황된 글로 아마 판단을 하셔서 다른 분들이 수상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더 잘 쓰셨겠죠. 근데 제 생각을 말하고 싶었고, 이 글에서는 좀 표현이 좀 그나마 좀 잘 되었던 글이었는데, 오늘 그 수상식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수상을 하셨다고 사진도 찍고 그런 게 부모의 밴드가 아니라 부모의 카톡에 올라오길래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규현이가 계속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를 하고, 아빠가 말을 못하게 자꾸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저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 전에 직장 다니면서 규현이하고 같이 못 놀아줬던 게 참 아쉽고, 우리 규현이가 어려서부터 아빠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지금보다도 좋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